0.18 테슬라의 Q라는 자기장이 플러스 X방향으로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60도의 각으로 양성자가 5.02 곱하기 10의 6성메타퍼세컨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자기장에 의해서 양성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방향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을 나타낼 때 보통 대문자 B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MKS 단위기에서 자기장의 단위 대문자 T로 표기하고 읽을 때 테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전하를 갖는 녀석이 자기장 있는 영역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안 받습니다.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받으려면 전하를 갖는 녀석이 어떻게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력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V가 들어갑니다. Q의 전하를 갖는 녀석이 V라는 속도로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자기력을 벡터의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Q는 알고 있는 그대로 전하.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속도 벡터와 자기장 벡터에 벡터 곱이 있습니다. 벡터 곱이 있다 말은 두 개의 벡터를 곱해서 또 다른 벡터가 나오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녀석 V 크로스 B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럼 자기력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V 크로스 B에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부터 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V 크로스 B에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연습 삼아서 오른쪽에서와 같이 A, B 두 개의 벡터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A 크로스 B에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과 B 크로스 A에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 정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크로스 B,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A 크로스 B에서 나온 벡터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편 다음에 오른손 손바닥이 B를 향하도록 한 다음에 그러면 이와 같이 오른손 날을 A라는 벡터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처럼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A 크로스 B에서 나온 벡터의 방향입니다.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온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B 크로스 A. 이제는 B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B 크로스 A에서 나온 벡터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펴가지고 1번처럼 앞에 있는 B라는 벡터에 딱 놓게 되게 되면 오른손 손바닥이 밑으로 향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른손 손바닥이 뒤에 있는 A라는 벡터를 향하도록 3처럼 오른손 팔을 180도 돌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B에서 A 쪽으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B 크로스 A에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똑같은 벡터를 하더라도 A 크로스 B를 하느냐 B 크로스 A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A 크로스 B에서 나오는 벡터의 크기 AB 사인 시타. 요 A는 A라는 벡터의 크기, B는 B라는 벡터의 크기, 그리고 여기 시타는 뭐냐면 그림에서와 같이 AB 두 개의 벡터가 있어서 시작점을 같게 놨을 때 요 사이 각이 시타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V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연습 삼아서 B 크로스 V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가 앞에 있고 V가 뒤에 있으니까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손바닥이 검은색 화살표를 향하도록 한 다음에 오른손 날을 빨간색 화살표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B 크로스 V에서 나온 벡터의 방향,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향하고 있을 거냐면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온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걸? 어떤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온 방향을 점을 찍어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B 크로스 V가 아니고 V 크로스 B입니다. 그럼 V 크로스 B에서 나온 벡터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손바닥이 빨간색 화살표를 향하도록 한 다음에 오른손 날을 검은색 화살표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쌉니다.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V 크로스 B에서 나온 벡터의 방향, 오른손 엄지손가락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특정한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을 표기할 때 X를 이용해서 표기합니다. 근데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죠. 이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온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플러스 Z 방향입니다. 근데 V 크로스 B한 방향은 정반대 방향 마이너스 Z 방향이죠. 근데 이제 V 크로스 B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V 크로스 B한 방향이 정해졌다고 해서 자기력의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Q가 하나 남아있죠. 전환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플러스 전환, 마이너스 전환.
자기장 있는 영역에서 움직이는 전하의 보호가 플러스라면 플러스가 어떤 벡터에 곱해져도 방향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갖는 녀석은 V 크로스 P한 방향을 힘을 받습니다. 근데 전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가 어떤 벡터에 곱해지게 되면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 마이너스 전하가 받게 되는 자기력의 방향은 V 크로스 P한 방향과 정반대 방향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게 양성자죠. 플러스 전하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가 받게 되는 자기력의 방향은 V 크로스 P한 방향 마이너스 Z 방향을 힘을 받습니다. 자기력의 방향 정해졌습니다. 이제 자기력의 크기만 정하면 됩니다. 근데 전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력의 크기 정합니다. 전하의 크기, 그 다음에 A 크로스 B에서 나온 벡터의 크기를 그대로 적용시키겠습니다. V 크로스 B에서 나온 벡터의 크기 VB 산시타. 요 V는 속력, 그 다음에 B는 자기장의 크기, 요 시타가 60도죠.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양성자입니다. 양성자가 갖는 전하량, 기본 전하량을 갖죠. 그러면 알고 있는 값들 다 집어넣습니다. 기본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쿠롱. 그 다음에 양성자의 속력 5.02 곱하기 10의 6성메타/세크. 자기장의 크기 0.18 테슬라. 그 다음에 V와 B 사이 각이 60도죠.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 구해보게 되면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성 뉴턴 됩니다. 그럼 이제 자기력의 크기와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자기력을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력의 크기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방향은 마이너스 Z 방향입니다. Z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를 표기할 때 보통 K로 표기합니다. 크기가 1이지만 이 녀석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플러스 Z 방향입니다. 근데 양성자가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Z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Z 방향을 받죠. 근데 보통 이 마이너스 앞으로 옮겨버리죠. 그래서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력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성자가 자기장 영역에서 움직이는데 양성자에 작용하는 힘이 자기력밖에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기력이 바로 R자임이죠. R자임은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한 것과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가속도의 크기가 갈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자기력의 크기를 양성자의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될 겁니다. 양성자의 질량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kg이거든요. 그래서 양성자의 가속도를 구해보게 되면 7.5 곱하기 10의 13성 메타/세크 제곱 나옵니다.